네, 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매년 8월 전 세계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모이는 토마토 축제가 열립니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향해 토마토를 던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거리는 온통 붉은 토마토 소스로 물들었습니다. 이 장관을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살펴보시죠. 잘 익은 토마토가 트럭 적재함으로 와르르 쏟아집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트럭 7대에 담긴 약 120톤에 달하는 토마토는 스페인 발렌시아 부뇰 마을로 이동합니다. 이 토마토들은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에 열리는 유명한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를 위한 건데요. Pues madurito, tiene jugo para cuando lo tiren tal, pues haber más diversión, es mejor el tomate. 자, 그럼 축제 현장으로 가볼까요? 트럭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토마토를 던지면서 토마토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토마토를 던지며 옷은 빨갛게 물들었고요. 거리는 마치 토마토 수영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We love tomatoes. That's why we decided to come, and we've had a fab time, and hopefully we'll do it again one day. We'll be back. We will be back, and we want to go make some. Yes, we're going to go make some spaghetti to have with our tomato sauce. 이 축제는 1945년 청소년들이 노점상에서 채소를 던지며 시작된 소동에서 유래 오늘날 스페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문객이 많아서 2013년부터는 티켓을 예약해야 축제에 참여할 수 있고요. 축제가 끝나면 참가자들이 함께 거리 청소를 합니다. 옛날부터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 라고들 했지만 이 축제만큼은 예외겠죠?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짧은 다리가 특징인 웰시 코기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 시작 전 의상 경연대회가 먼저 펼쳐졌는데요. 양머리 모자를 쓴 강아지부터 가발과 안경을 착용한 강아지까지 웰시 코기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자리를 메우고 이제 본격적인 경주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오, 짧은 다리지만 달리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죠. They are really sporty because they are cattle herders and their main job. So they are really fast, they're really agile, and it's a myth that they cannot run fast. 웰시 고기는 매우 영리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하고요. 영국 왕실에서도 기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애완견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네, 102세의 할머니가 생일을 맞아 스카이 다이빙에 도전했습니다. 또 미국 플로리다주 해안에서는 쌍둥이 물기둥이 포착됐는데요.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만나보시죠. 지팡이를 짚고 비행장에 나타난 백발의 할머니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소형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올해 102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도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바로 젊은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스카이다이빙입니다. 마침내 상공 2133m에 다다르자 안전요원과 함께 뛰어내리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하강하지만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착륙합니다. There we go. Good job. How was that? Oh, that was wonderful. Well done. Congratulations. You've just jumped out of an airplane. 베일리 할머니의 이번 스카이다이빙 도전은 영국 최고령 기록을 경신했을 뿐 아니라 자선 기금을 모금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할머니의 다음 도전이 기대되네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해안에서 소용돌이 치는 쌍둥이 물기둥이 포착됐습니다. 이 두 물기둥은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었지만 점차 가까워지면서 교차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워터 스파우트라는 기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워터 스파우트는 우리말로 용어름 물기둥을 뜻하는데 땅에서 생기면 토네이도, 물 위에서 발생하면 워터 스파우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가까이 접근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높이만 2.5m에 달하는 대형 화환처럼 보이는 이 작품, 사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찐빵입니다.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장식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겨울철 별미인 찐빵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전시회는 중국 무형유산 국수대회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열렸는데요. 각양각색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것은 중국 고대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 손오공입니다. 정교하게 작업된 손오공 조각은 그의 인기를 반영하듯 방문객들의 사진 촬영이 집중됐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손오공은 힘과 지혜, 또 불굴의 의지를 가진 영웅적인 인물로 매우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네, 올여름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 건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열사병에 더 취약한데요. 일본의 한 전자회사가 열사병을 경고해주는 스마트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어떤 장치인지 지구촌 소식에서 살펴보시죠. 일본의 건설 노동자들이 극한 폭염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습한 날씨까지 더해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屋外で作業していく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熱中症にいつなるかっていう不安がすごくありましたね.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한 전자회사가 땀의 양을 측정해 열사병을 경고해주는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해 근로자들에게 보급했습니다.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인데요. 직원들의 건강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현장 책임자에게 전송돼 노동자들의 탈수 정도나 열사병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結局汗か、皮膚から出てくるとその周りの空気の湿度が上昇しますので、その湿度の上昇っていうのをその湿度センサーで測定するというようなものになりますね。はい。 스마트워치처럼 생긴 이 기기에는 땀 센서, 심박수 센서, 피부 온도 센서가 내장돼 있는데요. 이 센서들이 비정상적인 수치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수분을 보충하라는 지시가 전달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요즘 필요한 아이템인 것 같죠? 다들 각자 자신 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머리색에 붉은기가 도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네덜란드 빨간 머리의 날 축제 행사장입니다. I've never been around this many other people with red hair in my life, so it was just really cool to see a bunch of people who look like me in one place. So I'm really happy that I was able to come.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1~2%에 불과해 그동안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Vaak worden op middelbare scholen, op basisscholen, kinderen met rood haar toch wel gepest. En dan dat we hier zo met z'n allen zijn, dat laat wel zien dat we er ook echt zijn. Dat we er ook mogen zijn. 이번 4일간의 축제에는 10,0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이벤트와 워크숍을 즐겼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네요. 빨간 머리의 날 축제는 2005년에 처음 시작돼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1,672명의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축제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축하하는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네, 스위스 직장인들의 독특한 퇴근법이 최근 SNS상에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속 한 남성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퇴근합니다. 옷을 갈아입고는 강으로 뛰어드는데요. 네, 메고 있던 가방은 튜브가 됩니다. 스위스 베른시에서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강물에 뛰어들어 강을 따라 헤엄쳐가는 모습이 최근 SNS를 통해 퍼졌는데요. 이 영상이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자 스위스 정부 관광청은 스위스의 여러 도시에서는 현지인들이 강의 유속을 이용해 퇴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며 강을 따라 떠내려가면서 주변의 자연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역대 최대 규모 투피스 파자마 모임으로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이케아에 따르면 이날 스웨덴 엘름홀트에서 개최된 투피스 파자마 모임에 이케아 직원 2,052명이 참여해
단일 공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파자마 모임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도전은 더 나은 수면을 만들어 나가자며 기획한 글로벌 캠페인 오늘도 잘 자요 론칭을 기념해서 마련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전 세계 매장에서 파자마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며 한국 매장에서는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파자마를 입고 이케아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인정되는 파자마의 기준과 매장별 선착순 제한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내장된 번역 앱에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번역 오류가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한인들의 제보로 오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식 파오차이로 나오는데 이는 중국의 다른 채소 절임 요리를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어 코리안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조선어로 표기되는 오류도 있었습니다. 서 교수는 이런 오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가진 아이폰 번역 앱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항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숙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밀린 잠을 보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장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유럽 심장학회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연구자들은 영국 UK 바이오뱅크의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평소 수면 시간이 7시에 못 미친다는 사람들의 수면과 심장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주말에 잠잔 시간에 따라 이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 14년간 추적한 결과 주말에 잠을 가장 많이 잔 그룹이 가장 적게 잔 그룹에 비해 심장병 발병률이 19%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는 단순한 상관관계에 불과하며 주말에 수면을 늘리는 것만으로 평소 수면 부족의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